자,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단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단법은 사실은 노동조합법만 잘 이해하시더라도 뭐 크게 그 점수에는 지장이 없는 구조긴 한데, 노동조합법에서 100점 맞았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안 되면은 계열법에서 약간 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열법, 이게 조그만 부속부분들이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잘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그런 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 법을 구조로 보시면은, 헌법의 구조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1항에 따지면은, 1항에서는 33조 1항이죠? 33조 1항에 따르면은, 이제 근로자는 이제 근로조건의 개선에 의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노동상권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법이 노동조합법이 되겠죠. 근데 2항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라 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서는 법률에 유보가 없어요, 이게요. 그냥 다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2항에서는 법률 유보를 했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가진다. 단결권, 단체 교섭, 단결권 가진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국회에다 맡긴 겁니다. 국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정해준 대로 우리가 따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헌법에서 맡겨버린 거죠. 3항은 이제 방위산업체의 구조죠.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은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만 자, 법률로 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현재 이제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이제 주로 전력 용수, 물자를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쟁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두고 있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2항인데요, 2항. 자,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근로자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이 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현재는 남아있는 분들이 최신노조입니다. 딱 한 개 실제로는. 과거에는 철도청 산하의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가 하면요.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중에서도 주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약간 다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정신노동이 아니고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이거 파업도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노조법을 관찰해요. 그냥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일반 노동조합처럼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최신노조 같은 경우는 파업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까지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하려고 하면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뭐 중단하고 했는데, 실제로 파업도 가능한 그런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가능해요. 요거 하나 딱 있습니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교원. 자, 그런데 교원에 대해서는 독특하게요. 원래는 여기서는 공무원으로서의 교원, 교육공무원 이걸 의미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판례나 법에서는 다 포함돼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포함되는 이런 경우에 교원들은 별도로 교원노조법 이걸 만드는 겁니다. 교원노조법에서 교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별도로 관할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 자, 교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옛날부터 이걸 인정했고요. 교원들은 원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다가 IMF가 터지니까 이제 노사정 간에 대타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입법화를 양보를 했고요. 그 당시에 98년, 7년 그때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된 지가 99년도 7월 1일자 시행되게 돼요. 7월 1일자 시행되게 되고. 인정된 겁니다. 정교조 대표적인 그 사건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법은 이거 된 다음에 한참 늦게 인정 안 해주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뭐랄까요, 좀 나라의 좀 격이 좀 올라간 거죠. 이제 밖에 나가면은 약간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대우주는데 놀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 정도 발전했는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 인정 안 하고 있고. 근데 인정하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 이렇게 발전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자꾸 놀린단 말이에요. 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부담스럽지만 이제 이게 정부 입장에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수록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늦게 이게 2006년도 1월 28일자, 200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1월 26일자에 아마 시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졌고 늦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빨리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두루뭉실해요. 이거는요. 법 자체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걸 잘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에게 좀 유리한 게 많네.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노조법은 되게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공무원들의 활동을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타이트해. 아주 타이트해요. 얘는 좀 두루뭉실하고 얘는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교원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냥 일반 노동조합법에 공무원도 숟가락 하나 얹겠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따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따로 만든 거야. 만든 이유는요. 더 잘해주려고?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더 제한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노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는 공무원이니까 좀 더 제약하겠다. 교원이니까 좀 더 제약하겠다. 더 제약하기 위한 법을 별도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겠죠? 어떤 식으로 제약하고 있는 거냐?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일반 노조에 비해서 뭘 제약하고 있을까?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제약을 더 많이 하고 있을까? 이 내용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은 이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 내용들은 제약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약되고 있는 것인지.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노조 보겠습니다. 교원노조. 교원의 정의 파트, 이걸 좀 이제 바뀐 게 좀 있긴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교원노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원래는 대학 교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교노조 만들 수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헌,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원노조도 대학 교수들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이제 뭐 헌법재판소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꿀 수밖에 없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그러니까 초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하는 거죠. 그 교원, 그다음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의 교원들 교노조 가입 가능하다. 다만 당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일부 대학에서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가입 못하더라고요. 이게 막아놨어요. 이게. 자,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는 7월 달에 사라지는 조항이기 때문에 뭐 굳이 문제가 될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결에 대한 제한을 보는 겁니다. 단결. 자, 단결에 대해서 제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첫째, 교원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교원은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원 가입할 수 있다. 제약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입 가능한 또 하나가 설립단위. 이게 약간 어려졌어요, 과거보다. 이게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노조,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노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구분의 중요한 이유가 유아교육법이나 초등교육법에 의한 교노조는 학교 단위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단위로 노조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A 학교 교원 노조 설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노조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학 노조 같은 경우는 학교 단위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립 단위 보시게 되면 유아교육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서울특별시 교원노조, 부산광역시 교원노조, 세종자치시 교원노조, 제주도 교원노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그러니까 전국 교원노조, 정교조 가능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안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시, 군구 단위 안 되고요. 무슨 시 노조, 교노조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구노조 안 돼요. 무슨 학교노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요렇게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제약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원들은 근로조건이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국내 학교의 교원들은 국회에 따른 예산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통일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제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들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하면 시, 군구 단위는 안 돼요, 여전히. 시, 군구는 안 되고 단지 개별 학교 단위로는 설립 가능하다. 그 어떤 예를 들면 어떤 A 대학교 교원 노조 요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들은 가능하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임자.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허가 필요합니다. 임용권자 허가 있으면 전임자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게 좀 그렇긴 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임자를 이 교노조에서는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법에 나와 있고
좀 이따 보게 될 공무노조에서는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 돼 있어요.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휴직명령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법 규정은 다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본다로 돼 있고 하나는 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다른 거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기출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기출이 됐으니까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자, 이 교원노조나 공무노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봉급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봉급 지급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뭐 근로시간 면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봉급 지급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다 급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승급이나 이제 신분상 불이익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임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승급 안 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임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드리면 교원노조나 공무노조는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근데 노동조합은요? 일반 노조. 할 수 있어요. 일반 노조는 정치활동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노무사님, 일반 노조 정치활동 뭔가 안 되는 걸 배운 것 같은데? 예, 그거는요, 주로 정치활동 하는 경우, 이게. 노동조합 2조 4호 마목에 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돼요. 하지만 정치활동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정치활동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통제권의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 노조가 이번에 서울시도 있었지만, 뭐, 우리는 A당 지지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노동조합이 그 지지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해야 되는데 A당 지지 안 하는 조합은 우리가 제명해버릴 거야.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통제권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너무 과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나 공무노조는 아예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아예 안 돼요. 노조 이름으로 뭔가를 지지하는 거, 이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 하면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는요. 왜냐하면 정치활동이 뭔가요, 도대체 이게. 정치활동이 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럼 A당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치활동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은, 야, 이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정치야? 이건 우리의 자유인 거야? 이렇게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는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당 가입하는 거, 금지하고 있고요. 하나가 선거운동 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단체 교섭이에요. 단체 교섭에 대한 제한, 단체 교섭. 자,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봐요. 담당자. 교원 노조가 있고 노조의 담당자는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노동조합 위원장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누구라 하는 거냐? 이게 만약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을 보시게 되면 이 교원 노조가 전국 단위일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되겠죠. 교육부 장관. 이게 만약에 공립 단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교육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전국 교직원 노조 이렇게 됐을 때는 교육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경기도 교원 노조 돼 있으면은 경기도 교육감이랑 교섭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임용권자가 아니에요. 사립학교니까 그때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됩니다. 뭐 이사장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되고. 근데 이 특이하게 이분들이 연합을 해야 돼요. 대전 지역 사립학교 이사장 연합.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요.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원노조와 정부 어떤 교육청 사이에서 교섭을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구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설립경영자가 연합해서 나오도록 그런 구조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노조를 보시게 되면 대표자가 있겠죠, 그죠? 교원노조에 뭐 어떤 A 대학의 노조 대표자가 있다. 그럼 누가 나오냐? 동일하게 교육부 장관이 나옵니다. 전국 규모에서는 교육부 장관. 근데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고 뭐 특별시, 광역시 단위다 할 때는 지자체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아니고 이분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학교 단위로 만드시다고 했잖아요. 학교 단위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A 대학교, 학교 대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죄송해요. 학교장, 국립학교장. 이게 국립학교는 국공립학교가 되는 거고, 이게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되어 있죠.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 이건 사립학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연합할 필요가 없죠. 학교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연합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려워진 거예요. 과거에는 요거만 했었는데 이제 고등교육법이 있다 보니까 문제 출제하는 분들이 교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여기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의 노조. 그러면서 너희들 알고 있니?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한 노동조합은 국고등학교는 학교장이랑 할 수 있고 사립학교 경우에는 설립경영자랑 그냥 단독으로 교섭할 수 있는 이런 구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섭위원이 누가 되는 거냐?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그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이 들어가는 구조고, 이 학교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별도로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독특하죠. 대개는 우리끼리 교섭인데 이게 다른 국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으로 깔려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한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교원노조나 공무노조는 이미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했어요. 민간노조는 원래는 141노조였다가 복수노조를 허용한 구조였고 교원노조나 공무노조는 처음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요. 민간노조에 복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창구 단일화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율적 단일화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과반수가 하고 이것도 안 되면은 공동교섭 대표단을 구성해서 교섭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없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A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혹시나 교섭할 다른 노조 있으면 신청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다른 노조가 교섭을 참여를 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그때 복수가 신청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그러니까 이 정부 이 사용자 대표, 교육부 장관 이쪽에서 단일화 요청을 합니다. 이거 여러 노조가 들어왔으니까 단일화 해가지고 오세요. 단일화 요청하고 단일화 될 경우에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단일화 안 되면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기업은 그렇게 되더라도 과반수가 이걸 대표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율적 단일화 안 되면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협을 체결하는 구조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겠어요? 교원들이 조금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배우신 분들이 의견이 다르면요. 잘 안 돼요. 단결이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약간 브로커나 노동자들은 단결이 잘 돼요. 본인들이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싸울 때는 확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노동조합을 여러 군데 이렇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경험해 보니까 약간 그 화이트 칼라 노조, 전문직 노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야 되는데 단일화 요구하게 되면 아니 단일화 왜 해?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합치가 안 되면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거부할 때 이거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 할 때까지 교섭을 이제 거부할 수 있고 단일화 해오면은 교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단협 기간 중에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혹은 뭐 이 단협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우리도 하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단협 유효기간 중에는 거부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법의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가 교섭 대상입니다. 그 뭘 가지고 교섭할 거냐. 여러분들이 교섭 대상은 알고 계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는 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그죠? 개별적인 근로조건, 집단적인 노사관계 운영 사항이다. 즉 하나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 하나는 노조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 노조에 관한 사항 할 수 있는데 표현을 잡으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조합, 이게 노조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이게 근로조건이죠. 근데 뒤에서 등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교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근로조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교육 정책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연교시 수업, 보충 수업, 이거 우리의 경제적인 지위에 중요하다. 정책이지만 교섭을 요구하겠다. 보충 수업 없애자. 자율학습 없애자. 연교시 없애자. 이런 식으로.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이요.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영향을 미쳐요. 공무노동조합법은 정책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원노조의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정책상도 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논쟁이 있네? 그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그러면서 공무노동법에서는 이걸 할 수 없도록 막아둔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 내용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원노조와 공무노조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은 양가 5번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2차에 나오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잡을 때는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이에요, 이게요. 그거 빼고는 뭐 2차에 나올 거리가 안 됩니다, 이게. 자, 5번은 뭔가 하면은 단협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감과 이제 경기도 교원노조가 단협을 체결해서 보수를 5% 인상한다. 교육감 사인을 하고 교원노조 대표 사인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 근로조건이니까 단체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체결했어요. 체결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 인상한 거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네.
교원과 공무원은 근로조건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들어가시면 뭐 학교장이나 교육감이랑 계약해서 저는 일 더 많이 하니까 연봉 1,000만 원 주시죠. 1억 원 주시죠. 못해요. 그렇게 해요. 이미 나와 있는 법상에 국회에서 확정된 걸 가지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요. 국회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국회가 안 바꾸게 되면 이걸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체결했지만 이 체결된 내용이 법령, 예산, 국회 내용이죠. 조례. 지방의회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의회 사항이죠, 예산. 국회나 의회의 사항인 거다. 이건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항들은 국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 어기더라도 단협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있어요. 민간하고는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안 도와주게 되면 이거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이건 단체바로서의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거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법령, 예산, 조례예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넣으면은 아니 법령으로 단협으로서 효력도 없는데 이거 왜 체결했냐? 아예 체결하지 말지. 근데 체결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체결했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효력이 없지만 성실하게 노력하세요라고 했어요. 누가요? 사용자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과 이 사립학 교수님인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청원을 하든지, 우리가 단협을 체결했으니 국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예산을 확보해주세요. 이것들을 뭐 얘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은 참 좋은데 노력이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애매한 구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구조는 단협으로 세력이 없고 이 구조는 단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가로 5번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단체행동 안 됩니다. 무조건 일체의 쟁의는 금지하고 있어요. 일체의 쟁의는 금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교원노조나 공무노조에서도 발전되는 그런 단체행동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준법 투쟁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집단 연가 투쟁을 하는 거죠. 집단 연가 투쟁은 뭐냐? 우리 판례의 시각에 따르게 되면 쟁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하게 되면 역시 노조법 위반으로 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단체행동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조정이나 중재에서는 끝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뭐 파업도 못 하잖아요, 그죠? 못 하니까 어쨌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조정과 중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 조정은 한쪽이 할 수도 있고요, 양쪽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 노조는 이제 한쪽이 신청하는 구조로 있는데 여기서는 한쪽이 할 수도 있고 양쪽이 할 수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일반 노조는 진호회에 신청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중노회 신청해요, 중노회. 바로 진호에 가지 않고 바로 중노회로 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으니까 굳이 진호에 거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바로 중노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구조가 있고, 그 중노회는 조정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간도 약간 늘려놨죠. 일반 노조는 일반 사업은 10일 더하기 10일, 공익사업은 15일 더하기 15일인데 여기서의 조정 신청기간은 30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30일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 근데 이게 중재가 만약에 안 하면 곤란해지겠죠. 왜냐하면 조정안이 거부가 되면은 파업을 해야 되는데 파업 못 해요. 그러니까 중재로 가야 되게요. 근데 중재를 가는 것이 직권중재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다? 가능합니다. 이건 민간기업도 똑같죠, 그죠? 그런데 양쪽이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중재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사라져 있는 직권중재 조항이 여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파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다. 그런 목적으로 직권으로 중재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불복은 이제 원래는 못하는데 이게 위법하거나 월권이다.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10월 이내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는 어쨌든 간에 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이걸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위원회 분과별위원회 중에 하나인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무조건 이제 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이게 분과별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이 3명이에요. 급이 같잖아요? 급이 같을 경우는 호선이에요, 무조건 호선. 서로 간에 뽑습니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이 함께 있을 때는 무조건 공익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함께 급이 같으니까 호선에서 뽑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지 하나 보시면은 사적인 조정, 중재 안 됩니다. 이거는 사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교원들이 파면을 당하거나 해임당하게 되면은 억울하다 할 때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파면과 해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파면됐습니다. 그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구제 신청하게 되면 교원소총심사위원회는 못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당 노동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교원소총심사위원회는 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고,
유니온숍 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노조가입 됐을 경우에 교원들을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이런 조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두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주로 옛날 법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내용이 없을 때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수정을 좀 해놨어요. 자, 77쪽에 오셔가지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77쪽에 3번 문제. 그거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나머지 것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나실 때. 3번 문제. 시간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3번 교원노조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교원은 전국 단위, 특별시광역시, 도단위 맞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학교 단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시군구 단위도 안 됩니다, 이게. 자, 2번 교원노조 전임자는 이제 신분상 불이익 안 받는다. 봉급받을 수 없습니다. 봉급 안 되는 거죠. 예,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3번 이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성실하게 교섭해야 된다. 맞고요. 4번 파업 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교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동위원회 제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노동위원회 안에 어떻게 있는가 하면 이게 전원회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거죠.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분과별위원회예요. 노동위원회에 각종 분과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할 경우에는 이게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만약에 조정할 때는 이게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게 공익사업인 경우에는요,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게 특별조정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이건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죠. 공익. 예, 눈빛이 공부 안 하신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좀 잘 따라오세요, 그냥. 예. 자, 이거 아주 가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뭘 쓰더라도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재할 때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이게 중노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교원노동관계.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또 중노위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분과별 위원회가 막 구성되어 있는 거죠.인데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를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시면은 약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교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중노위에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보통은 뭐 진노위, 중노위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중노위에 사다 보니까 중노위에만 이걸 두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겠습니다.